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기반 연구실장 맡고 있는 정승진입니다. 원예 자원을 활용한 치유 요소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치유농업의 이해, 그리고 실제 저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보니 주로 원예 작물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런 작물들을 활용한 치유적인 요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치유농업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한 액티비티들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인 효과로 검증을 하는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전 치유농업의 이해인데요. 실제 이제 치유농업을 생각을 할 때 건강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몸이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이 모두 다 완전한 상태를 WHO에서는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의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되었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그리고 정신 질환 같은 정신 건강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현대 의학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자연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인체의 면역 기능이나 회복 능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아마 치유농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일 텐데요. 특히나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등, 그리고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한 많은 큰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우울과 관련한 정신 관련한 그런 질환이 더 높아지고 있고, 또 기대 수명은 82.7세로 높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0.4세로 12세 정도의 그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적으로도 사회적 의료비를 이제 대처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나 정신건강 관련한 대처하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를 하고 이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그 범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도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이나 건강한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저희는 치유 농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산림 치유, 뭐 정원 치유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 해양 치유 관련한 자연과 관련한 그런 산업 치유 산업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 농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치유와 치료는 다른 접근이라고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떤 질환 문제 자체를 전문가가 질환을 낫게 하는 처치, 뭐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수술한다거나 그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치유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자가 치유력,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스스로의 면역력이나 기능 등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25%, 4분의 1 정도만이 진짜 전문가의 현대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진짜 환자이고, 4분의 3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 치유력을 높여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다. 그리고 아까 4분의 1 정도의 환자, 진짜 환자들도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서 자가 치유력을 높이면 좀 더 큰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치유 농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농업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치유 농업의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농업에서의 그런 각 밑단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경로로 자가 치유력이 높아지느냐라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처음에 해당하는 것이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 자극입니다. 이제 농업 활동이나 농촌 자원, 우리에게 노출된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기관을 자극을 하고, 이 자극은 우리의 머리에, 뇌로도 가고, 실제 제가 지금 이 앞자리에서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정이 되거나 또는 좀 더 경각을 한다거나 깨이게 한다거나 하는 스스로의 그런 몸의 반응을 이끌게 되는데요. 뇌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우리 몸에 이제 우리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컨트롤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제 몸에서 코르티졸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면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나 인지, 그리고 우리의 내분비계에 관련한 영향들의 이제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치유의 기작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이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라이프 스타일 중재와 관련한 기준 요소들을 충족을 시키기 위한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권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주일에 3번 중강 강도 혹은 그 이상의 강도 운동을 3번 정도 하는 부분을 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활동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 뭐 도시농업이나 주말 농장을 해보았겠지만, 농작물을 기르는 부분들이 매번 가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모종 심기, 종자 파종, 뭐 흙 섞기, 각각의 농작업 활동이 저강도에서 중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농업 신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적당한 시간 동안에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면 신체 운동량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중재의 핵심은 충분한 영양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영양이 결핍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뇌 세포막 지방 산화로 인해서 인지가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뇌 건강을 위한 탑10 푸드라고 해서 녹색 잎채소류, 시금치나 케일, 그리고 베리류에서 블루베리, 딸기, 여러분 견과류 매일 드실 텐데요. 호두, 렌틴, 콩류, 그리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치유 농업 활동의 공통 요소로 이제 텃밭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그러한 생산물들을 섭취하고, 그것들을 또 차로도 규칙적으로 마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행복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원예자원 같은 경우에는 꽃이나 이렇게 관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각 자극을 하는, 아름답다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서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자가 치유력, 자기 스스로의 그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에 유용한 감각 자극이나 활동들이 이제 치유농업의 근간이 된다 보실 수 있는데,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서 농업, 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도시농업과인데요. 도시농업은 산업은 아니거든요. 업이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치유농업에서는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국민의 건강 그리고 농업 농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그런 목적으로는 국민의 전반적인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 관리 그리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지금 아까 치매나 인지 기능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아까 여성과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고 시설로는 농장형, 마을형, 기관형이라는 세 가지의 그런 형태들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주관 부처이고요. 치유농업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되었고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5년마다 치유농업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연구개발, 그다음에 기반구축, 성과확산, 사업화 촉진이라는 4대 분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법이 이제 20년에 제정된 이후에 변화로는 우수치유농업 시설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작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농업 농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과 연결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그런 방향이 개정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치유농업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유농업법이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법률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개의 자치 법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광역 단위에는 모두 100% 마련이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거의 46.3%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점점점 이렇게 많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원예 자원의 치유적 요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치유 기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치유 농업 활동에 따라서 치유 기작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녹색 환경, 우리 자연 친화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환경이 첫 번째 요소였고, 그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는 농작업 활동, 거기에서 이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인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 요소가 조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잘 발현이 되면 인간은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녹색 환경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꽃을 본다거나 향기로운 향기를 맡는다거나 하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이나 자아 존중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을 때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서 실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 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환경, 그리고 농작업, 그리고 인적 상호작용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물로 조성된 여러 가지 환경을 볼 수 있는데 그 조성된 환경은 감각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식물 자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꽃을 가꾸는 정원의 개념으로 아름다운 관상 가치를 하겠니? 아니면
가지, 토마토 뭐 이런 걸로 내가 먹으면서도 이 공간을 조성하겠니에 대한 활용도, 용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각각의 대상자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 난이도, 용이성, 용이한지 재배가 어려운지, 재배 난이도, 그리고 그 식물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활동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자가치유력을 높이면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그 유도된 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데요. 이 주의 회복 환경이라는 부분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벗어남, 매혹감, 넓이감, 적합성 이런 요소를 맞추면 그 공간에서의 그 본인이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환경에서 벗어나고 내가 흥미롭고 호기심을 가지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요소에 눈길을 가지게 되고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까 반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낮추거나 우울을 낮추거나 안정감을 높이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결국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요.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음식과 약은 이제 같은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우리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유농업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였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에도 유효하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울 환자들이 이제 결핍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 아미노산에서 이제 그 영양소가 있어야지 세로토닌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콩 같은 그 음식에서 식자재에서 우리가 콩을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천연 진정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와 관련해서도 엽산, 그 녹황색 채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상추나 그 시금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규칙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 인지도, 정신과 관련한 질환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점점 이제 저희도 그 예방 차원에서 우리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질환의 특수한 그런 목적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한 요소로는 스트레스의 반응 경로를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코르티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맥박이나 호흡이나 근육이 긴장이 되고 심박수, 혈압 증가하고 결국에는 이제 몸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르티졸의 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음식으로 관여를 한다면 마그네슘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보충해서 먹어주고 또는 코르티졸을 높이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 거죠.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좀 덜 섭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저희 그 국가표준 식품 목록에 있는 식품 성분표,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에 해당하는 엑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코르티졸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연결시키면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그런 식자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농촌진흥기관에서 지역 특화 작목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능성으로 이제 발굴하는 그런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흑화랑 상추라고 하는 전남 도원에서 개발한 그 상추는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00배 이상 높은 그런 성분이 있어서 숙면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유 농업에서도 각각의 기능에서 또 숙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흑화랑 상추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는 이제 저희 청에 쌓이는 사이트에 있는 농식품 올바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해당하는 각각의 기능성 식품과 관련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근거로 해서 식물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항산화 성분이거나 비타민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가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그 재배 작기 봄부터 가을까지는 실외에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겨울이나 또는 비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상 실내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재배 작기가 짧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재배 작기를 고려한 새싹 채소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새싹 채소가 이제 기능성이 좀 높은 것들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습관성 질환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질환과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작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결을 해서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또 그것들을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음식, 영양과 관련한 부분 얘기했고요. 이제 세 번째 농작업 활동입니다. 이 농작업 활동은 단순히 그냥 몸을 움직여서 그 식물과 관련한 수확물을 수확한다까지가 아니라 이 농작업 활동은 이제 토마토나 뭐 상추나 각각의 재배 작물마다 재배 단계, 재배 기간도 다르고 아까 재배 관련한 난이도도 다르고 각각의 스텝이 과정의 개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지지대를 세우는 부분이 우리가 매번 하는 토마토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식물의 그 생장 그 한살이와 인간의 삶을 비유를 해서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지지대는 누구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의미를 주는 부분과 특히나 여기에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참여자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먹고 보고 가꿀 수 있는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참여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본인의 창의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활발한 인적 상호작용,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치유농업 활동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도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과 관련한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감각 체험, 감성 체험, 인지 체험, 행동 체험, 관계 체험 이 5가지 체험을 염두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체험은 WHO에서 말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과 연결을 해보면 신체적인 건강은 감각 체험과 행동 체험이 연결성이 많고
정신적인 건강은 감성 체험과 인지 체험이 연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체험은 사회적인 건강과 연결성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체험 요소와 건강 영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매칭을 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에 해당하는 생산, 교육, 기부, 예술, 이벤트라고 하는 5가지 주제를 맞추어서 이제 활동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맞춤형으로 농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스텝부터 그러면 그 공간의 크기가 뭐 2평인지 3평인지 구분을 하고 각각의 어떤 작물을 심을지, 그러면 아까 뭐 인지를 위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지 기능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을 하고 각각의 재배 특성을 반영한 이런 그 식재 디자인들을 진행을 해서 이제 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직접 이제 활동에 넣으면 수확한 걸 바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기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배우는 교육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뭐 배추를 수확을 한다면 배추를 한 주씩 1인당 3포기씩 뭐 20명이면 60포기를 기가 내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자연물과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들이 또는 문학과 연결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예술로 이제 활동이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벤트는 이제 아까 관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를 자루재배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이제 어르신들이 원래 참여자였는데 기관에 있는 지적 장애 아동들을 초대해서 같이 수확하고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구마를 수확한 팀이 이제 1등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역과의 연계성을 같이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냥 배우는 단순한 수동의 학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가 우리가 보통 팜투 테이블 하면은 삼겹살 파티, 그냥 상추 남으면 나눠주는 거, 뭐 이 정도만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나오는 입소재들을 접시로 쓴다거나 함께 모두 다 이제 그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파티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적 상호작용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행복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 농업활동은 단순히 혼자서 내가 생산물을 많이 가꿔야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같이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제공한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함께 이걸 기억을 이제 소환을 하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또 다시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유농업법에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급 치유농업사가 한 648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치유농업사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나 인적 상호작용에 대한 그 교감, 소통 부분을 굉장히 잘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갖춰야 하는 역량은 이제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자원들을 잘 살펴서 이 관련한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참여자의 필요나 요구도를 잘 살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없는지들을 잘 찾아줘야 되고, 그 참여자가 선호하는 또는 요구하는 활동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치유농업 전문 두 번째로는 자연 교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민감하게 그 똑같은 소재로 상추를 가지고도 엄청난 활동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 상추의 생장사를 아주 면밀히 살펴봐서 상추를 활용할 수 있거나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참여자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제 치유농업 현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제 그런 대상자들은 좀 더 배려를 하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지지를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더 많고요. 또 이제 식물이나 동물 동시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는 그런 전문가여야 되고,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적정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 본인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라는 부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즈니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액티비티로는 라이프스타일 중재와 연결하고 이런 활동이 그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여자, 그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도 이것들이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로 연결된 그런 활동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삶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나와 우리를 살펴보는 그런 태도, 음식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기능성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서로 이제 만들어 먹고 생활에 실천하고 먹고 나누는 거. 그다음 환경은 이제 생명력 있게 이제 환경을 가꾸는데 그 건강한 그 환경에서 이제 쾌적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비티로 쪼개서 활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또는 동영상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인지를 저희 컨텐츠, 저기 농사로라고 하는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용작물 학회여가지고요. 저희들이 액티비티 중에 그럼 약용작물을 써본 게 있나 한번 봤더니요. 그 청궁이나 당귀의 뿌리를 활용을 해서 액세서리, 저희가 보통 이제 인지기능 하면은 눈손 협응력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꼬매고 실로 꼬매고 거기에다 약재, 그러니까 뿌리를 건조한 것들을 넣는 작업들을 한 액티비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용작물을 저희가 많이 쓰고는 싶지만 한계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그 공간에 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윗부분에서 계속 생산해야 되는 그런 소재가 필요한데 뿌리를 대부분 이제 약재로 쓰다 보니까 캐서 이제 캐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약용작물을 많이 다루셔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식으로는 실제 이제 직접 키우고 가꾸고 생산한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음료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료로는 바로 그것들을 이제 프레시한 상태에서 또는 건조한 상태에서 차로 마시거나 이제 따뜻하게 먹거나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음식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식물 이용 부위에 따라서 음식을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한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영양을 공급하는 식습관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각자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와 관련한 거는 환경. 그러면 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 농작업 공간에서만 재배하는 거에 미치지 않고 거기에서 재배한 꽃을 이용을 해서 꽃장식을 하는 우리 집에 꽃장식을 할 수 있다거나 눌려 말린 꽃을 가지고 액자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LH 주공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같은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소통이 되는 그 아파트 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 그런 장소로 이루어지고 점점 건강한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액티비티들이 이제 개발이 된 것들이 대상자의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매뉴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인지 기능과 관련한 식물들을 솔팅을 하고 그 중에서 말씀드린 재배와 관련한 용이성, 용도, 활용도 그리고 재배 기간 것들을 고려해서 선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대부분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농업 공간을 막 확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모듈형 화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수준으로 하거나 치매 안심센터의 앞에 있는 조경 화단을 이제 실제 이제 치유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로즈마리와 유칼립투스, 천일홍, 어성초 같은 요소들을 놓고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허브 티를 마실 그 생산물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장소 지남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인지 이제 중재라는 게 인지 자극, 인지 훈련, 인지 재활이라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초록색으로 하는 공통 활동과 이제 보라색으로 하는 이제 각각의 회기별 특별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린 카드를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각각의 액티비티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상황이 네, 액티비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을 보시면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꽃바구니, 그냥 꽃바구니가 하나의 체험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재를 나눠주고 마음대로 꽂아보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지 기능을 향상을 위한 꽃바구니는 이제 빨대에 색깔이 있는 빨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대가 주어지고 빨대의 길이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3cm 빨대에는 장미를 꽂으세요. 파란색 무슨 센치에는 뭘 꽂으세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미션을 주게 되고 그것들을 꽂으면 이제 아름다운 꽃 장식이 되는 입체적인 꽃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학습 단위,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굉장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활동을 구성을 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즐을 이용해서 인지능력 향상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같이 경험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모두 다 백합 카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인지 퍼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백합을 직접 길러보고 꽃도 감상해보고 꽃도 관찰해보고 했을 때 이제 이 그린 카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퍼즐을 조각해보고 이제 이름을 맞춰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는 허브 볼을 만드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전 과정의 액티비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 농업의 이제 효과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유 농업과 관련해서 조건으로 녹색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관련한 농작업의 그런 활동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인적 상호작용의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각각의 대상자의 눈높이 그 사람 필요로 하는 것 그것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됐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 이후에 이제 효과를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주관적인 설문을 통해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쓰고 있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관련한 척도들을 많이 썼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거 더불어서 이제 인지와 심리 또는 신체 기능과 관련한 측정 기자재를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부분과 이제 뇌와 관련한 우리의 인지의 기능, 인지신경과 관련한 기능, 그리고 또 신체 대사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율신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SA6000이나 또는 유비오 맥파나 스마트 펄스 같은 것들도 그냥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휴대용으로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구비해서 쓰고 있고요. 뇌파나 또는 에프니얼스와 같은 전전두엽의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로 뇌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으로는 동작 분석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관절 범위, 기존의 이제 농작업 안전 쪽에서는 그 농 작업이 단순한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정도를 측정을 했다면 저희는 이제 이게 신체 활동의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작 분석기나 또는 새로 도입한 마커리스 시스템으로 이제 그 활동의 그런 신체와 관련한 운동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효과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시선 추적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선 추적기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할 때 어느 부분에 머물렀고 그 머무른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히트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유농업 기반 연구실은 이제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러 가면은 인지 심리 측정실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뇌파실, 그다음에 인지 측정하는 인지신경 측정하는 TCFT 장비를 측정하는 실이 따로 있고요. 또 주관적 설문을 할 수 있는 설문하는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신체 기능 측정실의 동작 분석기와 그다음에 그 보행의 균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이제 구비를 하면서 점점점 치유농업 관련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좀 의미 있게 치유농업 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연결한 사례인데요.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한 부분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의 객관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라는 연구 결과, 그리고 우울을 정상 범위로 이제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치매 정책과와 농진청의 MOU를 통해서 256개소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1개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센터 또는 위클래스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대안학교 학생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활동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목공 활동과 연결한 치유농업 활동이나 또는 위클래스의 상담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치유 농장에서의 활동들을 제공함으로 그들의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목공 활동과 연계한 그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와 관련한 활동이 개선이 되었고 그들의 학교 생활 적응도 심리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가 이제 2.2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위클래스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우울이 굉장히 감소되었고 또 부모가 본인들을 무시하는 태도의 관점에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들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치유농업 관련해서 해외 출장도 많이 해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국민을 어릴 적부터 건강한 습관을 정착을 시켜서 건강한 국민, 면역력이 높은 국민을 만든다라는 그래서 유아 때부터의 교육을 굉장히 컨트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식물, 그리고 음식, 신체 활동, 그리고 삶의 조화라고 하는 아까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물 치유 같은 그런 면역력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유아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가지고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들의 식습관이나 신체 활동량 그런 수준들이 높아졌고 자연에 대한 친숙도도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특히나 장내 미생물 부분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수준이 높아졌고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유익균의 수준이 대조군보다 높아지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약용작물학회 이제 여러분들께 치유 농업을 소개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능성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협력을 하면은 더 치유 농업의 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협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